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러닝화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신발은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신발이에요. 보스톤 10입니다. 아디다스에서 출시가 된 중장거리용 러닝화고요. 벌써 제가 보스톤 시리즈는 세 번째 리뷰예요. 그만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러닝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이전작에 비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신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스톤 8이나 보스톤 9 같은 경우는 중립 레이싱화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레이싱화에 대한 개념은 좀 벗어나서 안정화에 가까운 신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피를 살펴보면은요, 가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부분에는 속이 비치는 얇은 투명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통기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발 바깥쪽 부분에 삼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뒤꿈치는 빨간색 부분에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게 쿠션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뒤꿈치 힐컵 부분에 아디제로 보스톤 10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발목 안쪽 부분에는 아디다스 로고가 고무 재질로 레터링이 들어갔습니다. 얼핏 딱 봐도 미드솔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는데요, 이런 구조는 나이키 주맥스 페가수스 터보 2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했었죠. 신발끈은 잘 풀리지 않는 소재고요. 신발끈 이 고리 부분에 고무 재질로 살짝 덧대어져 있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인 것 같고요. 설포 디자인은 약간 사선형으로 발목 바깥쪽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게 러닝할 때 설포가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발등 부분은 쿠션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장시간 러닝을 하실 때 신발끈 조임으로 인해서 발등에 통증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설포는 반일체형이고요. 밑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창은 불량입니다. 두께는 좀 얇은 편이고요. 소재가 좀 탄탄한 소재라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딸려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엠보싱 처리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맨들맨들한 소재고요. 힐컵은 요즘 대세 신발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솜을 빼고 발목 바깥쪽 부위에만 두 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스톤 1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의 안정감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힐컵은 단단한 편이고요. 미드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아디다스에서는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같은 경우는 아디오스 프로에 들어가는 미드솔 소재거든요. 추측을 해보자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는 좀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싱화에 사용되는 소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미드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는 좀 말랑말랑하고 라이트 스트라이크는 좀 더 단단한 편입니다. 내구성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보다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좀 더 높은 그런 미드솔이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디다스에서 좀 기술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웃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웃솔은 컨티넨탈 소재의 아웃솔이 사용이 됐고요.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아웃솔 소재죠. 중요 부위에만 부분 들어갔어요. 여기서 특이점이 삼선이 보이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에너지 로드라는 기술력이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3줄이지만 실제로는 5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발뼈 모양에서 착안된 기술력이라고 하고, 러닝을 하실 때 지면을 닫고 튀어나갈 때 탄성감이나 반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쪽에 에너지 로드라는 기술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좀 많았어요. 이게 카본이다, 유리섬유다, 그냥 플라스틱이다,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아디다스 재팬에서 7월 9일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카본 플레이트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카본 플레이트라고 하기에는 탄성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유리 섬유의 소재다 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본 플레이트 소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만약에 카본 소재였다면 카본의 대표적인 디자인인 격자 무늬를 그대로 뒀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카본의 그런 격자 무늬를 빼면서 사그로팅 모양을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 신발을 신고 3일 동안 무동력 트레드밀로 약 20km 정도를 달렸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무게 자체가 280g이 넘기 때문에 좀 무거운 면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쿠션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뭐 반발력이나 탄성감이 뛰어나다라고 느끼지는 솔직히 못했고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이 높고 통기성이 좋아서 장거리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신발이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거나 또 이제 러닝에 입문하시거나 발볼이나 발등이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 편인데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러닝 내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디다스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그런 정확한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디다스 공홈에서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라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한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